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발인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도 애도의 뜻으로 어제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억울한 희생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이 시중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이 방송에서 전부 소개시켜 드리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재수 사령관이 고초를 겪고 있을 때는 정작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던 그들이 언론에 포커스가 집중되자 얼굴을 내밀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재수 사령관의 희생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면 이재수 사령관의 발인식 날 열린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미루고서라도 모두 발인식장으로 달려갔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대 진영을 욕하고 비난한다고 할지언정 고인을 떠나보내는 모습만 비교해 놓고 본다면 저들이 몇천 배, 몇만 배는 우리 진영보다 나은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중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조차 문재인 정권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은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 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습니까? 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위해 난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상식에 맞습니다만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몸을 묶어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개망신을 줬습니다. 헌법 그리고 국민은 검찰에 이런 권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따위 행태를 보인 이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문재인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애당초 결론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은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들을 내뱉으니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물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동원되면서 기무사도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고 기무사에도 세월호 유족이 있는데 사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의 아들 원룸과 친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흘리고 그의 주변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에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전 사령관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차라리 정의에 반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의 의중에 반한다고 말하지 그랬습니까? 이 정권을 비롯한 좌파들은 틈만 나면 민주화 투쟁 경력과 인권을 말하고는 합니다.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는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식민 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면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A4 용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프롬프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역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담입니다만 수많은 희생을 낳았던 북한의 전쟁 발발 등 책임을 묻지 않고 전쟁 위협 해소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무성 등에 대한 탄핵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보수 대통합을 하자는 것과 뭐가 틀린가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특히 이날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은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돌아갔고 문재인 정부는 이날 노 전 의원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는데 인권위는 노 전 의원은 1982년부터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으며 정당 및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세계 인권 선언의 주요 조항을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는데 이들은 선언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등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낭독자는 다문화가정 출신 모델 한현미 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유혜종 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문 생존자 차명숙 씨,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대체복무로 병역 의무를 수행했던 야콥 할렌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KTX 복직 승무원 김승하 씨, 땅콩 회항 갑질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등입니다. 또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회원 윤종화 씨,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최지희 씨,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인 가수 이은미 씨 등도 낭독에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자들 몇몇만 보더라도 이날 행사가 반쪽짜리 인권의 날 행사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희생과 관련된 뉴스와 세계 인권의 날에 문재인의 행보와 관련된 뉴스를 연관지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 이른바 이재수 비극이 있은 며칠 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폐청산한다며 검경의 과거사 재조사가 잇따르고 검찰에는 인권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과 민노총, 정교조 등에만 해당하고 밉보인 우파 진영의 인사와 노예처럼 짓밟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년간 국가안보에 헌신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수색, 별건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비극이 일어난 바로 직후 문재인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저 저게 사람인가 하는 섬뜩함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